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체감 경기가 대내외적 악재 요인이 겹치며 외환위기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전국 제조업 기업 2,4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 BSI 조사 결과 작년 4분기 18포인트 급락한 68로 나타났습니다. BSI 68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2분기 65와 비슷한 수준인데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을 전망하는 기업이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정부의 세수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과 비교해 지난해 국세에 거치는 속도가 더 빠른데요. 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연말을 한 달이나 남겨둔 지난해 11월 이미 연간 목표치가 넘게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 동향 2017년 1월호를 발간하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가 총 230조 5천억 원의 국세 수입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4조 3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다음 달 중순까지 모두 42조 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편성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합니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자금 지원에 나서는 것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업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미국에서 특허 취득 건수가 많은 기업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특허 조사 업체인 IFI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 5,518건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8% 증가한 수치로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11년 연속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IBM이 24년째 미국 특허 건수 1위를 지킨 가운데 캐논과 퀄컴이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고 구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약 후 약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피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지수의 낙폭이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국제유가가 급락했고 미국 증시도 혼조세를 보인 데다가 이틀 뒤면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보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IT 종목들은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숲보다는 나무를 잘 가려봐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오늘장입니다.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숲보다 나무를 한번 잘 보시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하죠. 자, 코스피 지수 지금 2044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0.22% 하락한 수치인데요. 오늘 답답한 박스피 흐름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48포인트 하락했는데 일중 흐름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큰 등락을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2040포인트까지 조금 빠졌다가 2046포인트까지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폭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약보합권, 강보합권을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 위아래 밴드의 지수는 6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팝니다. 개인은 1,306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거래소에서 236억 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10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에 비해서 매수 물량이 굉장히 적어진 모습, 수급에 조금 오늘 부족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오늘도 팝니다. 9거래일째 매도인데 기관의 수급 주체로는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도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됩니다. 1,691억 원 중에 1,125억 원이 금융투자 쪽이고요. 투시는 295억 원, 연기금 오늘도 팝니다. 120억 원을 팔면서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갑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0.77%나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640선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637.2포인트까지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같이 보시죠. 자, 오늘 642포인트로 시가 형성했고요. 장중에 643포인트까지 고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폭 반납을 했고요. 현재 가격이 거의 저가에 가깝습니다. 637포인트 오늘의 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수급 주체 같이 보도록 하죠. 어제에 이어서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822억 원 사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도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이 428억 원,
외국인이 36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합니다. 코스닥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또 많이 파네요. 247억 원 팔고요. 투신이 119억 원 팝니다. 연기금은 오늘 중소형주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네요.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인은 오늘 화요일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줬을까요? 같이 만나보시죠.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종금증권 본사 영업부 이재우 차장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주 조정 시 저가 매수 관점이다. 지금 조정이 어제부터 좀 일어나고 있는데 저가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면서 기회로 삼자라고 주셨고요. 다음으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코스닥 단기 조정, 일시적 쏠림,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 조정을 받으면서 정치 테마주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 그동안의 상승, 쉬어가는 흐름, 실적과 모멘텀이 큰 IT 종목으로 압축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조정권에도 주도업종을 챙겨보자라고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상승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숨고르기 장세. 여전히 조정의 근거는 찾기 힘든 시장이다. 또 마지막 코멘트 하나 남겨주셨네요. 이 5인 중에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에 코스닥이 단기 조정받고 있다. 일시적 쏠림, 정치 테마주가 부각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일단 거시적으로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글로벌 증시 쪽, 선진 증시 쪽을 보면은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래날 애플의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인해서 다우지수나 뭐 다른 S&P 500 지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은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거의 주력으로 주도주급으로 좀 올라왔었는데요. 코스닥이 그동안 조금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좀 이상하진 않는 지금 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약간 조정 구간에서 정책적인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다른 글로벌 지수들은 잘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만 신흥지수 내에서도 좀 유별나게 코스닥 지수가 계속 안 좋았다가 멜바닥 구간에서 지금 약간 7, 8거래일 정도 올라오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쉬어가는 좀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눌림목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정도보다는 한 주간 조금 재미없는 좀 장세가 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주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또 조정 구간에는 어느 정도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도 좀 참조하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순환매고 반도체 주에서도 좀 후공정에 좀 위치하는 그런 종목들 뭐 테스나라든지 유비케어라든지 유니퀘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자화전자까지 제가 좀 말씀을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이 되면 오히려 좀 정책적으로 오늘 같은 날 뭐 일자리주라든지 그리고 뭐 보육, 무상급식 뭐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제4이동통신까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좀 쏠리는 이런 현상이 한 주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관심주로 좀 보고 있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좀 개별주 중에 하나라고 좀 봐야 되겠는데요.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뭐 어떻게 보면 신공항 관련주다 이렇게 좀 표현도 하는데 이윤즉슨 그렇습니다. 대구 쪽 영업권을 좀 가지고 있는 큰 레미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류 거점을 이제 거의 경북 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신공항이 이게 또 수조 원대에 이르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공항이 이전이 확실시가 되면
어느 지역이다라고 확실시가 되면 동사같이 이제 경부권을 좀 아우르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영어권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감, 그런 부분이 이제 큰 재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뭐 레미콘 업계에서 뭐 점유율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인데다가 건설 시장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이 좀 국소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도 물론 그 강남권을 이제 위주로 해서 조금 이제 꺾이는 좀 모습도 좀 나오고 있지만 국소적으로는 이제 또 그 지방에서도 이제 그 건설 부분이 좀 회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냥 그 아파트 부동이라든지 꼭 이런 거랑 결부짓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턴어라운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훼손이 크게 안 되는 좀 상황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좀 적합하다고 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최근에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계속 매집을 하면서 특정한 어떤 단가를 깨지 않으면서 조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그 모멘텀이 이제 시발점이 딱 터지면 위로든 아래든 크게 이제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시기가 도래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가는 4,700원부터 지금 그 현재가까지 충분히 좀 매수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손절 라인은 4,5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200원 1차 목표가 선정해서 홀딩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홈센터 홀딩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엄선된 종목을 전문가분들이 직접 추천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 만나보기 전에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베스트 탑3 만나보도록 하죠. 전화가 좀 있을지 모르겠네요. 3위부터 살펴봅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여전히 3위입니다. 삼천당 제약 종목이고요. 25% 지금 수익률입니다. 사실 앤디포스 종목하고 지금 3위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삼천당 제약이 3위에 25%로 랭크가 됐고요. 2위, 1위 또 같은 분이네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홍 대리인데 2위가 무려 수익률이 36.9% EST 종목입니다. 그리고 1위가 46.7% SM코어인데 49%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46.7% 엄청납니다. 자, 오늘 3위에 랭크되어 있던 분이었습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오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종목을 추천받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대리님의 기존 포트를 열어본 뒤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세 종목이 있습니다. 페노션, 지난주에 아마 추천해 주신 종목일 거예요. 그리고 풍산, 삼천당 제약인데 페노션은 마이너스 2.2% 손실 구간이고요. 풍산은 4.2%의 수익 구간,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무려 25%의 수익 구간입니다. 신규 진입한 페노션이 조금의 손실 구간이고 나머지 두 종목은 수익 구간입니다. 어떻게 포트폴리오 좀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기존에 있던 종목부터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 이후에 한 2주간의 조정, 그리고 목표 자체가 사실상 좀 더 높게 설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유럽이라던가 이제 기존의 미국 외에 다른 국가라던가 기업들에서 나올 수 있는 계약건들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사실 딱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상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이끄는 장세 속에서 기본적인 어떤 개별주들은 조금 조정을 보이거나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이 돌아서는 부분에서 좀 삼천당 제약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몇 주간은 더 끌고 갈 생각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13,000원, 14,000원대 구간을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포트에서 편입 제외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1966년도에 설립된 이제 국내 최대 벌크 선사로 STX라는 그룹 내에서 속해 있다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STX 그룹이 무너지면서
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2013년도에 결국에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이 되면서 2년여 만에 할인그룹에 편입이 돼서 회생 절차는 깔끔하게 종료가 됐고, 사실상 2017년이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BDI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2008년도 이후에 벌크 시황이 바닥 탈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세율이라던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으로 주요 원자재나 그런 것들 물동량들이 좋아지게 되면 분명히 안정권에 접어들 건데, 2017년이 그것을 좀 뽐낼 수 있는, 페노션에게는 2017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올 한 해 동안은 좀 포트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풍산을 일단 수익권이긴 한데 포트에서 좀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유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인프라 투자 확대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LME 동 가격이 여러 가지 이제 수요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풍산이 이제 아무래도 LME 동 가격이 민감하다 보니까 동 가격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풍산의 조정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확대가 돼서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면서 수익 실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대체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풍산은 4% 이상의 수익 실현 구간인데 지금 포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익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페노션과 삼천당 제약은 조금 더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트에 이제 한 종목 말씀해 주신 대로 남았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채워주실까요? 네, 오늘 포트에 편입을 해보려고 하는 종목은 AT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실제 이제 기업 탐방을 다녀왔고요. 일단은 2002년도에 설립된 체외진단 키트, 그리고 연구용 시약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인데, NK뷰 키트라는 어떤 핵심 상품을 가지고 사실상 어떤 작년 같은 경우에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미디어에도 광고를 좀 많이 했었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항암 면역세포의 어떤 활성도 수치를 가지고 어떤 암을 진단하는 일종의 키트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및 해외에서 NK뷰 키트 판매가 본격화되고 국내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 등의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기 시작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간단하게 NK세포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 사람의 몸에 1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이제 건강한 사람 몸에는 매일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NK세포 같은 면역세포에 의해서 매일 자연스럽게 죽기 때문에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고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NK세포가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에 노출되거나 암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피 한 방울로 이런 것들을 진단해내는 NK뷰 키트라는 어떤 이제 좀 핵심 제품을 가지고 이제 미국이라던가 글로벌 시장, 인도라던가 중국, 대만, 카자흐스탄 등과 계약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에 9,7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향후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1년 뒤에 계약을 맺은 국가들에서 판매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3만 원대 초반까지 매집 구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1년 정도 목표가를 가져가면서 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단기적으로 매수 가격 34,000원 이하에서 진입하고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4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일단 32,000원 제시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3만 원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매수 여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AT젠 오늘 신규 포트에 편입을 할 거고요. 장기 목표가는 5만 원인데 단기적으로 한 4만 원까지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컬렉션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 잠시 어떤 내용인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요. 트럼프 랠리와 금통위 초입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달러 강세, 외환시장 향방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출연합니다. 고지압 삼성전자 리스크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